자, 이어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이고 x는 m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있다. 그러니까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근육 원섬유 전체 마디의 길이를 나타낸 것 같고 y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x가 항상 변화량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수축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그래프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변화량을 봅시다. 플러스 0.2 증가했을 때 y는 마이너스 0.1 감소했네요. 그럼 방향도 반대고 2분의 1 변화량 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기억이 됐고, 자, 기억 x의 길이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줄는다. 자, 이거는 사실 2단원 문제는 아니고 뒷단원 문제긴 한데 나와버렸네요. 틀렸습니다. 신경계는 이제 자율신경계는 이제 우리가 대뇌에 이제 대뇌에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각하는 것, 혹은 팔다리를 움직이기, 뭐 목을 움직이기, 혹은 뭐 눈을 깜빡거리기, 뭐 얼굴을 찡그리기, 웃기, 뭐 걷기, 뛰기 이런 것들 말고 내장, 뭐 심장, 혹은 뭐 호르몬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이런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의 길이 혹은 이 x, 이건 골격근이죠. 골격근이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이제 팔다리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골격근은 그럼 어떤 신경계, 이게 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건 맞냐라고 한다면 신경계에 의해 지배되는 건 맞고, 얘는 체성신경계에 의해 이제 수축되고 또 풀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플러스 디귿분의 기억은 x의 길이가 2.2일 때보다 2.0일 때 크다. 자, 보면은 x의 길이가 2.0일 때 y의 길이가 0.8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x가 2.0이고 2.2일 때 기억은 0.8이고 0.7이네요. 그러면 니은보다는 니은 플러스 디귿의 길이를 더 알 수 있겠네요. x 2.0에서 기억을 2개 빼면은 1.6, 2.0에서 1.6 빼면은 0.4가 되겠고, 0.4는 니은 플러스 2 디귿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x가 2.2일 때 0.7 빼면은 0.7 두 개를 빼야 되겠죠. 두 개를 빼면은 1.4, 0.8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6에서 기억 두 개를 빼보면 니은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니은의 길이. 니은 하나의 길이. 그러면 이때는 0이고 두 번째 때는 0.2가 되겠네요. 그럼 디귿도 이때는 0.2, 왜냐면 2 디귿이었으니까 이때는 0.3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 플러스 디귿분의 기억을 구해보면 x가 2.2일 때 0.5분의 0.7,
2.0일 때 0.2분의 기억이 0.8. 2.0일 때가 크네요. 디귿 기억 플러스 니은은 항상 일정하지 않죠. 여기라면 모를까? 여기는 변화하죠. 뭐 니은이 마이너스 알파 변할 때 기억은 플러스 2분의 알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의 합이 0일 수가 없는 두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기네요. 그림은 근육 원섬의 마디를 구성하는 부위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는 특징 A, B, C 중 두 가지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A대, H대, I대 중 하나이다. 자, 골격근 수축 시 길이 변화가 없는 것을 써보면 A대가 그렇겠죠. H대는 짧아지고 I대도 짧아집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A대와 H대겠죠. 자, 그러면 특징 A, B, C 중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C 부분이 얘가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이 A대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하나만 해당하는 특징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A대가 여기 있으면 A대와 H대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여기 A는 A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멀리 이제 포함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니은이 H대가 되겠고 기억이 I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 X와 Y를 나타내는 것이고 리을과 미음은 그중 원섬유를 구성한다. 리을은 더 작으니까 액틴이고 미음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겠죠. 28번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기억 니은은 I대에 해당한다. 니은은 H대에 해당하네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는 B에 해당한다. 그쵸? 이게 A대와 H대를 포함하는 특징이니까 여기였고 B에 해당합니다. 디귿 골격근 수축 시 길이가 짧아진다는 C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니네요. 길이 변화가 없는 거였죠? 틀렸고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그럼 29번 보겠습니다. 자, x의 길이는 기억 니은 디귿의 길이 합과 같다. 단 표가에 의해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구별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부위 중에서 여기 1, 여기 두 번째 2, 세 번째 3 라고 하고 1, 2, 3를 각각 기억 니은 디귿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해봅시다. 여기도 당연히 2겠죠. 여기는 1. 이때 자, 기억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이 될 수 있는 로마 숫자는 1과 2입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은 모르겠네요. 자, 이때 나표를 보고 또 알아봅시다. 이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 합이 2.0, 2.0으로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변화가 없는 두 개의 합을 보면은 1 플러스 2가 없겠고 2 플러스 3는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1도 변화가 있겠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각각 1과 2 중에 하나인데 자, 아직도 뭐가 뭐인지 결정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면 기억이 1과 2 둘 다 가능하니까. 이때 그럼 기억과 디귿의 길이 합을 봅시다. 마이너스 0.6이 변화했고 기억과 디귿
이제 길이 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까와 다르게 2 플러스 3, 그 다음에 1 플러스 3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길이 합 중에서 기역과 니은이 각각 1과 2 중에 하나였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3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귿이 3였고, 그 다음에 다른 힌트가 없나요? 디귿이 3라는 것까지 구했고, 그러면 각각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2가 되겠고, 니은이 1이 되겠고, 디귿이 3인 경우입니다. 이때 2와 3의 합이 2.8에서 2.2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x가 얼마 변화했을지 보면은, 자, 2와 3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이네요. 문제를 잘못 봤네요. 제가 다시 풀겠습니다. 뭐를 잘못 봤냐면, 풀 수 있었는데 제대로 기역 플러스 니은의 합이 일정할 때 사실 1 플러스 2만 되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3도 됐겠죠. 왜냐하면 2가 여기 두 개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2가 여기 부분 또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3는 A대 마이오시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변화하는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한 가지밖에 없죠. 1 플러스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과 디귿이 1 플러스 3이고 기역이 1과 2 중에 하나니까 기역이 1, 디귿이 3, 니은이 2가 되겠고, 자, 기역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기역, 니은과 디귿에는 마이오시 필라멘트가 있다. 니은과 디귿은 2와 3니까 마이오시 필라멘트가 있네요. 근육 섬유 다발은 동물의 구성 관계 중 기관이다. 근육 섬유 다발은 말 그대로 근육 섬유가 모인 거겠죠. 근데 아까 근육 섬유 두 글자니까 근육 세포라고 했습니다. 세포들이 모이면 그 다음 단계는 조직입니다. 틀렸고, 디귿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0.3 짧다. 자, 1과 3의 합이 마이너스 0.6입니다. 이때 x가 얼마 변화했을지 찾아봐야 될 텐데, 자, 1과 3는 여기 세 군데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알파 변한다고 했을 때 1과 3의 합은 마이너스 2알파 변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2분 알파, 여기 마이너스 2분 알파니까 x가 마이너스 알파 변화할 때 1 플러스 3는 마이너스 2알파 변화합니다. 그러면 여기 0.6을 변화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3이 되겠네요. 디귿 T1일 때보다 T2일 때 0.3 짧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어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H대와 A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마요신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고 가와 나가 두 시점이네요. 이제 표를 이제 계속 줬던 거 반대로 가로 세로축이 반대로 돼서 이제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두 시점이고 H대가 0.7이라고 합니다. 그럼 A대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1.3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A 플러스 B는 2.0이다. 맞고 가는 나보다 근육이 수축된 상태이다. 자, H대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짧네요. 그러면 가는 나보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액틴과 마요신이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가보다 나에서 길다. 자, 가에서 나로 마이너스 됐으니까 겹쳐진 부분은 플러스 됐겠네요. 가에서 나로 갔을 때. 그럼 가보다 나에서 더 길게 되어서 답은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전이 문제 유형들이 나왔네요. 막전이와 근육은 한 단원이긴 하지만 이제 푸는 스타일도 아예 다르고 쓰는 지식도 아예 다르죠. 일단은 문제를 또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1번 그림 가는 윗말의 집 신경 A와 B 나는 A와 B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세 지점 Q1, Q2, Q3에 측정한 막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1, 2, 3는 각각 Q1, Q2, Q3에서 측정한 막전이 중 하나이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자, 이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해줍시다. B보다 A에서 빠르다. 이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념 얼만큼 듣고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극점이 주어지고 다른 뭐 Q1, Q2, Q3나 뭐 D1, D1, D2, D3 이런 지점들이 주어지죠.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극을 줬을 때 몇 초 후에 Q1과 뭐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점은 자극이 빨리 도달했겠죠. 그러면 이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이제 많이 봤을 혹은 많이 봐야 할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지점에서 각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막전이 그래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Q1과 Q3를 비교했을 때 Q1이 자극이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Q3는 늦게 도착해서 이 Q1 지점보다 그래프를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시간 T초가 지났을 때 딱 스크린샷 사진을 찍어 본다면 Q1과 Q3에서 Q1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면 Q3는 여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얘보다 더 멀리 못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먼저 도착해야지 그래프를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더 멀리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막전이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실 개념 설명을 할 건 굉장히 많지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설명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상대적인 것을 준다면 오히려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그냥 둘을 비교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A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같은 지점, 얘가 Q1, Q2, Q3 어딘지는 모르지만 같은 지점이긴 하잖아요. 같은 지점에서는 A가 더 멀리 갔다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45. 자, 그리고 이게 여기가 아래가 마이너스 80이고 위에가 플러스 30이나 35입니다. 35. 여기서는 플러스 35네요. 그럼 B가 플러스 35 지점에 있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45는 여기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인데, A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먼저 자극이 도착했고 그래프를 더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이 A의 마이너스 45는 이 탈분극의 이 마이너스 45냐 제분극의 마이너스 45냐라고 했을 때 제분극의 마이너스 45겠죠. B의 플러스 35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45 여기는 제분극의 마이너스 45고 플러스 35 꼭대기에는 탈분극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분극이 뭔 소리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해보자면, 이 막전이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휴지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지전이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태, 자극이 없는 상태는 마이너스 70 MV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포 막 안쪽에 이제 전기값을 측정을 한 것이고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끝났을 때 마이너스 70이고, 이렇게 반등했을 때 올라가는 부분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분극이라고 했으니까 분극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분극 마이너스 70에서 벗어나서 막전이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플러스 30이나 플러스 35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분극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재분극이라고 하고 점점점점 계속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래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80입니다. 외워봐야 됩니다. 얘는 뭐냐 그러면 과분극이라고 해서 재분극에서 적당히 분극 상태로 가면 되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과하게 갔다 분극 상태로, 그래서 과분극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지점이고 꼭 알아야 되는 숫자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5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추가로 탈분극은 전에 이제 이 막전이에서는 사용되는 이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트륨과 칼륨이 있습니다.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라 해가지고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있는 얘가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얘는 능동 수송을 하고 ATP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고 칼륨은 항상 안에 많습니다. 그러면 펌프를 통해서는 나트륨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수송은 더 많은 곳으로 더 지워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왜 ATP를 사용하느냐? 자, 만약에 두 가지 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람이 여긴 되게 많아요. 여긴 되게 한 명, 두 명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 너무 덥고 시끌벅적하고 힘드니까. 이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펌프는 얘는 능동수송하는 애라서 ATP를 사용해서 이 똑같은 방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적은 방에 있는 애에서 사람을 이쪽 많은 방 쪽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처럼 이런 짓만 하면은 우리 몸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탈분국대에 열리는 예고 칼륨 통로는 재분국대에 열리는 예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그러면 아까가 이제 펌프가 ATP 사용을 했다면 얘네들은 ATP를 사용하지 않고 확산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확산은 ATP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 나트륨 통로니까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겠죠. 이 나트륨이 이번엔 항상 많은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고 칼륨 통로로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분국일 때 닫혀 있지만 펌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든지 뭐 분극이든지 탈분극이든지 뭐 재분극이든지 과분극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이온들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은 다 펌프 덕분이다. 특히 분극일 때는 펌프만 작동하니까 이제 분극일 때 펌프를 통해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2를 보면 마이너스 80 중요한 숫자가 보이죠? 얘는 이렇게 과분극 상태이고 다른 것들보다 제일 멀리 간 상태 N이에요. 과분극은 이제 재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분극이 더 큰 범위이고 재분극 안에 과분극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80보다만 덜 가면 되니까 사실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는 모르죠. 근데 1과 2를 비교했을 때 이 마이너스 45와 이 마이너스 80 중에서 얘가 더 멀리 갔네요. 그러면 얘와 얘 중에서도 얘가 더 멀리 간 애니까 만약에 탈분극의 마이너스 55라면 이 플러스 35보다 덜 간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재분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60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A가 더 멀리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최소한 재분극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플러스 5가 탈분극일 수도 있고 재분극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60이 무조건 재분극은 안 되고 탈분극 쪽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신경의 1, 2, 3를 통해서 우리가 1, 2, 3를 Q1, Q2, Q3에 넣을 수 있겠네요. 가장 멀리 간 애가 Q1이겠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멀리 가면 애가 왜냐면 그 자극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시작하니까. 그 다음 멀리 간 얘가 탈분극 꼭대기에 있는 탈분극 플러스 35 지점이니까 얘가 1 Q3가 3가 되겠습니다. 기억 T2는 Q1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맞죠? 니은 T1일 때 A의 Q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A의 Q2 원 지점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구해놓은 걸 보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T1일 때 B의 Q1에서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확산된다는 것은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트륨 통로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는 표현은 이것부터가 옳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